안녕하세요, 태구쌤입니다. 오늘은 기아 공차입니다. 공차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렇게 좀 많이 느끼시죠, 기아 공차. 근데 사실 또 기아 공차가 어렵긴 해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많이 풀어가지고 그렇게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기아공차 시험 치실 때 잘 이해만 해 주신다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취지로 이제 실기에 필요한 이론을 지금 정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마 기아공차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아공차는 양이 많아서 한 두 번 내지 세 번으로 나눠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아공차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넣어야 되는 각종 부품의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좀 추려가지고요. 어느 부품에는 이런 기아공차를 몇 개를 집어넣어야 되고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블로그에다가 이제 정리를 좀 해 놓을 테니까요. 어,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 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련 시험 치시는 분들이 시험 치러 가시기 전에 그거 이제 정리한 거 보시고 이제 시험 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4월 달에 이제 산업기사 시험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기능사 시험 치시는 분들이 이제 날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아 공차를 좀 개념적으로만 정리를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이제 이 기아 공차는 여러분들 이론 시험 치실 때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셨을 텐데 기하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볼 수 있는 물건들은 특유의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막 생긴 게 아니고 일정한 패턴이나 혹은 그 형상의 규칙에 대해서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하학적인 형상이라 그러는데 이 기하공차는 그렇게 생긴 형상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모양이 어떤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한다 이렇게 돼요. 이 범위라는 거는 공차 값이 되겠죠. 여기에 범위는 공차 값을 가지고 그 형상을 규제하는 게 됩니다. 그게 기하공차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 끼워 맞춤 공차 있잖아요. 끼워 맞춤 공차 있는데 기하 공차는 끼워 맞춤 공차가 있으면 같이 존재합니다. 즉 끼워 맞춤 공차가 있는 곳에서는 기하 공차가 있어야 되고요. 기하 공차가 있는 곳에는 끼워 맞춤 공차가 따라옵니다. 얘네 둘이는 항상 붙어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이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차를 작성하실 때 기하 공차를 내가 작성을 했으면 끼어 맞춤 공차도 같이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둘 다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를 같이 봐주셔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죠. 자, 기하공차 종류가 나오는데 저희가 쓰는 기하공차, 여러분들 실기시험 칠 때 쓰는 공차는 모양 공차 중에서 자, 여기 모양 공차 중에서 진직도 안 들어가고요. 평행도 안 들어가고 진원도 안 들어갑니다. 원통도는 들어갑니다. 선의 윤곽도 면의 윤곽도 안 씁니다. 자, 모양 공차 중에서는 원통도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원통도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진직도와 진원도가 만나서 두 개가 합쳐진 공차를 원통도 공차라 그러고요. 원통도 공차는 복합 공차입니다. 그러면 원통도 공차를 설명을 할게요. 진직도는 일단 어떠한 선이라든지 혹은 모서리가 일직선이 되어라 하는 공차죠. 거기에다가 진원이 들어갑니다. 진원도는 말 그대로 원이 얼만큼 동그란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공차죠. 그래서 진원이 이렇게 되죠. 이 원이
얼만큼 동그라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동그란 모양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공차가 진원도 공차죠. 자, 이랬을 때 진원도 공차와 진직도 공차를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통이 있고 이 원통은 일직선으로 똑바르게 원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원통도 공차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원통도 공차의 치수를 여러분들이 앞에다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파이 5라고 지정을 했으면 여기에다가 공차 값을 넣었죠. 원통도 공차는 공차 값을 넣을 때 데이텀이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공차 값을 이렇게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차 값을 넣게 되면 앞에 데이텀이 없어요. 처음에는 공차의 종류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공차 값을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다른 공차들은 데이텀이 있는데 원통도는 모양 공차이기 때문에 데이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텀 없이 혼자서 표현할 수 있는 공차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정한 원통에다가 원통도 공차를 기입하게 되면 이 진직도의 이 진직이라는 선은 어떤 걸 지정해야 되냐면 원통도에는 우리가 원통에는 이게 존재하죠. 중심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진직도는 원통의 윗면이나 혹은 아랫면이나 이런 선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심선을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선이죠. 축선. 축의 선을 축선이라 그럽니다. 축의 중심선을 축선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원통 혹은 구멍에다가 우리가 구멍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원통도 기호를 넣게 되면 축선이 직선이 되고 그리고 이 축선에 맞게 원이 동그란 모양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게 원통도 공차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메모장을 이용하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방금 제가 축선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원통도 공차의 치수를 지정할 때 혹은 원통도 공차 외에 다른 기하 공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하 공차 값을 집어 넣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축선 지정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설명하는 분을 한 분도 못 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전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축선이 어떤 개념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원통이 있습니다. 이 원통으로 이렇게 생긴 몸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중심선이 존재하죠. 중심선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치수가 들어가 있죠. 자, 치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 있을 때 여기 이제 우리 보통 파이 예를 들어서 5라고 표현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데이텀을 넣습니다. 데이텀을 넣을 때 이 데이텀의 화살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놓치고 가기 굉장히 쉬운데 자, 잘 보십시오. 여기 치수에 맞게끔 일직선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기하 공차를 기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제 기하 공차를 원통도 공차를 넣었고 임의의 치수를 하나 넣을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치수에 대해서 여기 화살표가 맞닿고 여기 화살표가 맞닿아서 기하 공차를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되면 이 축선을 규제를 합니다. 진직도와 진원도의 복합공차라고 했잖아요. 두 개를 합친 공차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치수가 있고 그 치수의 화살표 끝에다가 원통도 공차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 이 지시는 이 원통의 축선을 지정하는 게 돼요. 축선을. 그러면 이 축선에 맞게 그리고 이 중심선에 맞게 원통이 동글해야 된다라는 정의가 됩니다. 의미가 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지정했다고 가정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뭐 예제 도면들 보면 이런 경우 많아요. 자,
여기 화살표에 맞지 않고요. 조금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약간 비껴나가서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치수의 끝에 화살표가 오지 않고 그렇지 않은 곳에 다른 곳에 치수 보조선에 다른 곳에 지시하게 되면 이 의미가 뭐가 되냐면 이 진직 또는 원통의 아랫면에 대한 선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 선에 대해서 원이 만들어져라 라고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가 틀립니다. 원통은 무조건 중심인 축선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화살표 지정을 이렇게 해버리면 아래쪽에 대한 지정이 돼버려요. 아래쪽에 대한 지정. 그래서 이게 의미가 바뀝니다.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화살표를 치수에 맞게 기입하는 거와 혹은 치수에 맞지 않게 옆으로 뽑아서 기입하는 거는 의미 자체가 틀려요. 이제 요걸 뽑아서 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에 돼요. 이렇게 지시하면요. 이렇게 지시하면 여러분 여기다가는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자, 이게 좀 맞지는 않아요. 원통도는 이게 안 들어가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행도 공차인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파이 값이라는 게 들어가요. 파이 값. 파이 값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치수에 대한 선을 일치하지 않고서는 이 파이 값을 넣으시면 안 돼요. 요 상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이제 평행도 공차라고 가정을 할게요. 평행도 공차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평행도 공차를 넣었으면 평행도 공차에 파이 값을 지시할 경우에는 꼭 이 화살표가 여기하고 일직선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통이나 구멍이나 거기에 대한 축선을 잡아서 규제를 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아니고 옆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치수를 일괄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요. 여기다 맞게 한 게 아니고 옆에다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빨간 선처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평행도 공차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이 값을 넣잖아요. 파이 값 0.011에서 파이 값 넣잖아요. 이거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파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가냐면 밑에 있는 선에 대한 기하공차 값이에요. 밑에 있는 선에 대한 기하공차 값이라서 파이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파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원통이라는 파이 값의 치수 혹은 구멍이라는 파이 값의 치수에 화살표를 꼭 여기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하공차가 성립이 돼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기하공차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치수가 존재하고요. 그 치수에 화살표 끝에다가 이렇게 지시할 때는 이 치수에 대한 규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나는 이 치수에 대한 규제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밑에 있는 면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밑에 있는 선이나 어떤 특정 선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공차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에 접하지 않게, 이 화살표 만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화살표 끝을 맞추는 거와 안 맞추는 거의 차이입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뒤에도 나오는데 일단 중요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진직도의 축선을 규제해야 되기 때문에 진직도의 축선을 규제한다는 의미는 이 파이 숫자에 대한 치수에 대한 규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파이 숫자의 치수에 대한 규제를 할 기하공차를 넣고 싶으면 꼭 화살표 끝을 맞춰서 여기에다가 넣어 주셔야 여러분들이 나중 기하공차 값 안에 넣을 때 파이 값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거 지정을 못 합니다. 하시면 안 돼요. 틀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선을 지정했는데 파이라는 게 존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단면이 있으면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도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통도 공차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꼭 화살표를 맞춰 주십시오. 여기 화살표가 꼭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원통도 공차가 성립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원통도 공차를 맞춰 주셔야 중심에 대한 축선을 규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원통도 공차는 꼭 지정된 치수의 화살표 끝을 맞춰서 기입을 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사항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메모장을 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원통도 공차를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원통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통이 있고 원통도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원통을 우리가 그냥 그 투성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각으로 보이잖아요. 투성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쪽 방향에서 본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파이 뭐 예를 들어서 5, 그리고 여기 길이 치수가 한 15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제 뭔 얘기를 하려 그러면 원통도 공차의 기준 치수값, 즉 원통도 공차의 공차값을 어떻게 넣냐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가 여기서 치수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원통도 공차를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원통도 공차를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 이제 공차값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럼 여기 공차값이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치수를 봐야 되냐 이거죠. 어떤 치수. 여기 공차값이 들어가기 위한 치수는 이거죠. 여기에 나오는 15라는 치수가 원통도 공차의 기준 치수값이죠. 이 15에 대한 공차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5는 원에 대한 5죠. 자, 여기 있는 5는 원에 대한 5입니다. 원에 대한 5라는 거는 이 원의 지름값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원도 값이에요. 원통도는 원의 동그란 것과 원의 직선 간에서 원이 똑바르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똑바르게 가려면 이 전체에 대한 치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치수인 15에 대한 공차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에 대한 공차값을 찾아보면 우리 그 케이스 규격집 있죠. 이제 규격집 여러분들 이제 요거 이제 자주 보셔야 되는데, 맨 처음에 나와요. 맨 처음에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 IT 공차값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본적으로 기하 공차는 IT 5급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IT 5급에 대한 기하 공차 값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구멍이나 축에 따라서 6이나 7을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 사항은 5를 쓴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금 15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죠. 10만큼 그리고 18 이하 사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쭉 가면 8이죠. 마이크로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0.008이 들어가야 맞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공차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0.008 이렇게 넣어줘야 기하 공차값이 맞게 들어가는 거겠죠. 원통도의 기하 공차를 작성하실 때는 구멍이나 축에 파이가 되는 치수를 찾아서 거기에 화살표를 맞게, 화살표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맞게끔 넣어 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원통의 전체 길이 값에 대한 공차를 찾아서 IT 5등급, 자, IT 5급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IT 5급에 대한 것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여기 뒤에 이렇게 있을 수는 있어요. 뒤에 뭔가가 이렇게 하나 더 달려 있는 거 있죠. 축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얘 길이가 전체 길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가 20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있는
15짜리 길이와 20짜리 길이에 대한 원통도 공차는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는 없습니다. 따로따로 주셔야 돼요. 여기에는 별도의 치수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별도의 원통도를 따로 주셔야 돼요. 이렇게 길이가 바뀌거나 단의 형상이 바뀔 때는 이 전체를 뭐 20으로 해서 한 번에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치수에 대한 원통도 값을 주는 거고, 여기도 말 그대로 치수에 대한 원통도 값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로 따로 주셔야 됩니다. 절대 같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원통도 공차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평행도 공차 나오는데, 평행도가 여기 있는 기하 공차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쉬워요. 쉬운 공차라서 평행도 공차를 가지고 기하 공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평행도 공차 계속 하겠습니다. 자, 평행도 공차는 자세 공차예요. 어떠한 형상에 대한 그 자세를 나타내는 게 평행도 공차가 이제 처음에 오는데, 평행도 공차 보면 이렇죠. 평행도 공차에서 평행한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1번 선이고 여기는 2번 선이에요. 자, 근데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죠. 기준. 그래서 1번을 기준으로 2번이 평행해라, 혹은 2번을 기준으로 1번이 평행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기준이 없이 어느 게 평행해라고는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의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쓰는 게 데이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쓰는 게 데이텀인데, 데이텀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기준. 자,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론적으로 정확한 기준을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데이텀이라 그러고, 이 데이텀은 보통 우리가 면이나 축선을, 이제 아까 얘기했죠. 평행도 공차에서 축선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면이나 축선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래쪽 면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품이 조립될 때 아래쪽 면을 기준으로 조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면을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다가 우리가 데이텀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넣게 돼요. 자, 그래서 기준이 되는 데이텀을 작성을 하고요. 이렇게 기준이 되는 데이텀을 작성을 하고요. 이 기준이 되는 데이텀을 작성했으면 여기 있는 A에 맞게, 즉 2번 선에 맞게 1번 선 너는 평행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기하 공차를 이렇게 넣죠. 그리고 여기에 평행도 공차를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자, 평행도 공차 넣을 때 평행하다는 기하 공차의 종류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데이텀 A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 기준으로 얘는 평행하다, A는 밑에 있는 이 선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자, 여기 이제 똑같이 공차값 나오죠. 자, 여기 이제 공차값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혼선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이 공차값에 대한 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 공차값이 높이에 대한 값이냐, 혹은 여기에 있는 치수에 대한 값이냐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될 치수에 대한 값이냐. 자, 여기는 높이죠. 높이. A에 대해서 위에 있는 1번 선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에 대한 값이고, 실제 1번 선의 길이는 2번 선과 평행한 거리에 대한 값이에요. 그죠? 요건 길이 값이죠. 그래서 2번 선에 나란하게 있는 1번 선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얘가 만들어지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값이 여기에 기준 치수값, 즉 공차값이 됩니다. 그래서 공차의 기준값은 이 1번 선과 2번 선의 길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식의 형태를 갖고 있는 사각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걸 좀 지우고요. 자, 밑면 A에 대해서 윗면, 여기 있는 이 윗면은 평행해라 이래 되는 거죠. 밑면 데이텀에 대해서 윗면은 평행해라. 자, 그럼 평행하려면 우리가 치수를 어떻게 넣죠? 자, 요거를 정면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치수가 이렇게 5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텀을 잡습니다. 데이텀을 자, 외형선에다가 데이텀을 이렇게 작성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A라고 작성해도 되고요. 혹은 이 외형선하고 일치선이 되는 치수에다가 데이텀을 이렇게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또 아까 했던 얘기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데이텀의 이 위치가 이렇게 치수하고 일직선으로 마주 볼 때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옆에 이렇게 데이텀의 기준이 작성될 때는 아까 위에 원통도 설명했다시피 의미가 바뀝니다. 이렇게 A라는 치수를 5라는 치수 아래에 치수선 갖고 일치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이 5라는 치수에 대한 데이텀을 규제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옆에다가 이렇게 데이텀을 작성하게 되면 단순히 밑면에 대한 데이텀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바닥을 규제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밑바닥만 규제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 데이텀은 밑바닥에 대한 5에 대한 치수를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치수나 데이텀 규정할 때 요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내릴 때 데이텀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정의를 내릴 때 내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치수 밑에다가 이렇게 데이텀을 맞춰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이게 틀릴 일이 잘 없어요. 별도로 뽑아버리면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데이텀이라든지 기하공차 값을 넣게 되면 꼭 치수하고 나란히 화살표를 맞춰서 넣는 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A라는 치수는 이렇게 밑바닥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죠? A라는 데이텀으로 이렇게 밑바닥을 잡았습니다. 밑바닥을 잡고 윗면이 평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뽑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평행도 공차를 넣을 거예요. 평행하다 기호 넣고요. 그리고 데이텀 A가 들어가죠. 이제부터는 이제 데이텀이 들어가는 거죠. A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다 공차 값을 들어가죠. 자, 이것도 똑같죠. 이 공차 값은 뭐에 대한 거냐면 여기 있는 면이 이 A와 나란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 값이 아닌 이 치수 값이 들어가야 돼요. 이 치수 값에 대한 기준 치수 20에 대한 공차 값이 들어갑니다. 자, 기준 치수 20이 어디 있냐면 이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18mm 초과 30mm 이하 IT 5급 가면 9 되어 있네요. 여기에다가는 0.009라고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죠. 그래야지 20에 대한 기준 치수에 대한 데이터 값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현재 20이죠. 여기는 20이에요. 근데 여기가 30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치수는 20이 될까요? 30이 될까요? 자, 여러분 이제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평행이잖아요. 평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 개가. 근데 이건 면이 평행해야 되죠. 20만큼 하면 20만큼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평행하고 이 30이라는 치수가 더 큰 치수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는 모자르죠. 어딘가는 모자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정사각이면 상관이 없어요. 둘 다 20이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한쪽이 이런 식으로 치수가 더 크다면 이 큰 쪽을 기준해서 여기 데이터 값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에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은 또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혼선이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30이라는 더 큰 치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측면도 있죠. 측면도에서 기하 공차 평행도 값을 넣어주는 게 맞아요. 20은 작은 쪽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주는 게 아니고 큰 쪽인 우측면도 상에서 30을 기준으로 평행이라는 기하 공차 값을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평행도 공차를 정리를 해드리면 밑바닥면을 기준으로 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윗면을 우리가 데이터를 기하 공차를 주고자 하는 윗면에 대한 전체 가장 큰 치수를 기준으로 기하 공차 값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하 공차 값을 주실 때 헷갈리는 부분, 가장 혼선을 많이 가져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기하 공차 값은 여기다가도 이렇게 표시도 가능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 외형선에 대한 여기에 대한 면에 대한 기하 공차 값인 평면을 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치수 보조선 얘를 빌려서 쓰는 거예요. 이 면하고 나란하기 때문에 이 치수에 대한 걸 빌려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를 넣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간혹 보면 여기가 기준 치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기하 공차 값을 넣으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평면 해가지고. 근데 이게 틀리죠. 여기다가 기하 공차 값을 넣게 되면 이 선을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선은 이 선이 되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직각도 공차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직각도와 평행도는 요 부분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하고자 하는 면에 연장한 치수 보조선을 이용해서 공차값을 넣어줘야 돼요. 만약에 직각에 대한 걸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넣는 게 맞겠지만 우리는 평행도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면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평행도 공차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밑바닥만을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일반 보통적인 경우고요. 그래서 평행도 공차 하게 되면 첫 번째 밑면을 기준으로 잡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밑면을 기준으로. 그리고 방금 우리 평행도 공차에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면과 면이거든요. 그죠? 밑면 기준 윗면을 잡았잖아요. 평행도 공차 넣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 면과 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축과 축입니다. 평행도 공차는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면과 면이 나란해야 되고요. 면과 축이 나란해야 되고요. 축과 축이 나란해야 되고요. 면과 면은 방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하면 돼요. 자, 면과 면 지울게요. 그 다음에 면과 축 하기 전에 축과 축 할게요. 축과 축이 조금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과 축을 하는데 축과 축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링크예요. 링크라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축과 축을 평행도 공차로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기계 부품이 링크입니다. 그래서 링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자, 링크 도면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제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축과 축이라 그랬죠. 축과 축은 평행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먼저 설명하는 거니까. 자, 여기 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긴 중심선이 지나갈 거예요. 그죠? 여기도 원이 있죠. 여기도 중심선이 지나가야죠. 자, 여기서 축이라는 것은 구멍도 포함하는 중심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축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의 중심선 혹은 구멍의 중심선이 됩니다. 그래서 축선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 있는 이 구멍 두 개는 평행해야 되죠. 링크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삐딱하면 안 돼요.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행이 돼야 되고, 여기 잘 보시면 끼워 맞춘 공차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아까 제가 설명한 거 기억나시나요? 기하 공차와 끼워 맞춘 공차는 항상 따라다닌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기하 공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평행도 공차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구멍이 나란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하 공차는 기능적인 부분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구동 부분에는 기하 공차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군데 중에서 어디를 데이터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가급적이면 큰 쪽, 메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가 될 수 있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그런 데이터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쪽을 잡습니다. 큰 쪽. 아마 이 큰 쪽이 축에 물리는 쪽이죠. 그래서 축이 물리는 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축에 대한 쪽을 데이텀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요. 데이텀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A라고 합니다. A라고. 그리고 A라고 했으면 나머지 평행해야 되는 쪽, 이 축선에 대해서 평행해야 되는 쪽은 얘죠. 그러면 여기 기하공차 여기 끼워 맞춘 공차가 들어가 있는 10의 H7 자리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 화살표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요. 그대로 이용해서 여기다가 평행도 공차를 넣어주면 되겠죠. 평행도 공차는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가고 데이텀은 A가 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 그럼 공차 값은 뭐가 들어가야 될 거냐 이거죠. 공차 값은 어떤 걸까요? 20의 H7과 10의 H7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얘는 구멍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축이 선이 평행해야 되죠. 그죠? 평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이렇게 나 두 개가 선이 있다라고 가정했고, 요 길이에 대한 길이 값을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 길이 값이 어디 있죠? 이거지 않을까요? 길이 값 20. 이 길이 값 20이 이렇게 들어가야 기준 치수 값 20으로 인해서 여기에 공차 값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20에 대한 걸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면 IT 5급에 20, 18부터 30까지 쭉 따라가면 9죠. 그러면 0.009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 값은 여기는 0.009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하 공차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평행도 공차예요. 자, 원통 혹은 구멍과 구멍 사이에 대한 값, 그리고 이 구멍의 높이 값인 20이 기준 치수가 된다. 그죠? 자, 선에 이렇게 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면이 결국 밑에 면이 위에 면하고 나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전체가 되는 거죠. 여기 얘도 똑같죠. 얘도 이 구멍과 나란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20이 되면 여기에 기준 치수 값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10파에 대한 거 넣어버리시면 틀리게 되겠죠. 여기가 치수가 바뀌어 버리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평행도 공차 방금 설명한 첫 번째가 면과 면이고요. 두 번째가 면과 축이었고, 세 번째 축과 축이죠. 축과 축입니다. 자, 면과 면 했죠. 축과 축 했어요. 자, 이제 면과 축이에요. 면과 축, 면과 축. 면과 축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아, 그리고 큰일 날 뻔했어요. 빼먹을 뻔했어요. 자, 뭘 빼먹을 뻔했냐면 여기 파이 빼먹을 뻔했어요. 이거 빼먹을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면과 축을 지정할 때, 그리고 축과 축을 지정할 때, 지금 우리 여 밑에 거죠? 축과 축을 지정한 거잖아요. 축과 축은 둘 다 파이가 존재하죠. 여기에. 그래서 데이텀 공차 기호에 파이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걸 지금 제가 깜빡하고 설명을 안 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걸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차 값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죠. 왜냐면 파이에 대한 지정이잖아요. 원통. 여기 있는 10의 H7에 대한 평행하라고 지정해 주기 때문에 축선을 잡는 거잖아요. 축선을 잡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파이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파이 들어가서 0.009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빼먹었어요. 여기에 내용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해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데이텀 A에 대해서 평행하다라고 넣고요. 그리고 파이에 대한 축선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텀 공차 값은 기준 치수가 20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도표에서 찾았던 0.009가 들어가고요. 데이텀은 여기 있는 게 되죠. 데이텀은 이거 데이텀 기준으로 서로 평행하는 거니까 여기에 A라고 이렇게 넣어 주셔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빼먹을 뻔했습니다. 자, 저도 실수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해야 될 걸 많다 보니까 이것도 설명해야 되고 저것도 설명해야 되고 막 해야 되다 보니까 깜빡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방금 이제 축과 축에 대한 거 설명했고요. 이제 면과 축에 대한 걸 설명할게요. 면과 축의 대표적인 게 우리 본체죠. 자, 이제 본체 설명하는데 이제 면과 축에 대한 게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 밑면 있잖아요. 밑면을 여기를 데이텀을 잡는데 치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 전체 높이 치수 요놈 전체 높이 치수 122에 대해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빨리 색깔 좀 바꾸고 전체 높이 치수 어쨌든 밑바닥 치수잖아요. 밑바닥 치수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밑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치수가 다 올라갔으니까 여기다 그냥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밑바닥에다 치수를 잡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치수 화살표 끝에다가 제가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면과 축에 대한 평행도를 넣을 거예요. 근데 이 밑바닥을 넣게 되면 면과 축에 대한 평행도도 넣지만 다른 것도 다 넣게 되죠. 그죠? 그래서 기준을 밑에를 잘 잡아 놓으면 다른 것들도 다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화살표 끝에서 가는 게 아니고요. 화살표 끝에서 안 갈 겁니다. 화살표 끝에서 가는 게 아니고 면 자체를 잡아버릴 거예요. 이 면 자체를 잡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밑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데이텀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데이텀 A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혹은 이게 아니고 이쪽을 좀 더 해서 치수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외형선에다가 바로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치수 보조선을 빌려서 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외형선에 직접적으로 치수를 데이텀을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되고 어느 걸 넣든지 여러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어느 쪽을 넣으셔도 되고요. 자, 밑면을 잡았어요. 면을 잡았고요. 방금 설명한 면을 잡았습니다. 이제 축을 잡을 거예요. 축은 어디냐면 여기 지금 지나가는죠. 여기에 베어링이 접속되고 이렇게 베어링이 붙는 부위 여기 그리고 이 가운데로 축이 지나갈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축선을 잡을 거야. 여기 있는 축선을.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이 전체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전체를. 이게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도. 왜 이걸 하나로 보셔야 되냐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개별로 봤어요. 개별로. 그래서 여기 지금 17이라는 치수가 나와 있는데 전체를 안 보고 여기만을 이렇게 만약에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여기 지금 높이 치수는 60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멍 중심거리 허용차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중심거리 허용값에서 이렇게 지금 공차값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17이라는 걸 단독으로 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평행이잖아요. 얘와 아래가 평행하는 거죠. 근데 여기 구멍의 위치가 조금 밑에 뚫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약간 밑으로 뚫어졌어요. 이 공차값 안에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공차값 안에 들어오면서 이 구멍이 여기랑 일자로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약간 내려가든지 혹은 약간 위로 올라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조립이 안 되죠. 조립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죠. 축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보시면 안 돼요. 기아 공차는 그 형상에 대한 걸 공차를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따로따로 보면 이 높이가 틀릴 수 있죠. 자, 평행도 공차잖아요. 얘가 얘랑 평행하고, 그죠? 얘가 얘랑 평행하는 거 1번, 얘가 얘랑 평행하는 거 2번. 평행도 공차에서는 이게 틀린 게 아니죠. 그죠? 높이가 차이 나도 상관없잖아요. 평행만 하면 되고 공차값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데 문제는 높이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전체를 여러분들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축선을 전체를 다 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축선에 대한 개념은 이 전체를 보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 전체를 보는 축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지수가 어떤 거냐면 이거죠. 30의 H7. 이 지시선에서 우리가 치수 보조선에서 따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랑 일치하는 걸로 해서 여기다가 평행하고, 그죠? 기준은 A죠. 자, 아까 제가 깜빡했던 부분, 여기에는 파이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기는 파이가 어떻게 되죠? 들어가야 되죠. 왜? 35라는 파이 값을 규제를 하기 때문에 파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를 다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끊어서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텀의 기준값은 90이 됩니다. 기준 치수는 90이 되는 거죠.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90에 대한 기준 치수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0에 대한 기준 치수를 찾아보면 여기 들어와 있죠. 0.015 IT 공차 5급에 80에서 120 사이니까 0.015.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우리는 치수를 주실 때 0.015라고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평행도 공차에서 면과 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면과 축. 자, 그래서 축이 들어가면 꼭 파이를 붙여줘야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평행도 공차는 첫 번째 면과
면을 규제를 하고요. 두 번째, 면과 축을 규제를 하고요. 이 축을 규제를 할 때는 파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축을 기준으로 잡고 면을 기준으로 할 때는 파이가 안 들어갑니다. 축이 데이텀이고 면을 규제하게 되면 면은 파이 값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거꾸로 규제할 때는 파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축과 축이죠. 축과 축일 때는 무조건 파이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평행도 공차는 이 조건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평행도 공차를 쓰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행도 공차 세 가지 방법은 직각도 공차 세 가지랑 동일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단지 직각이라는 거예요. 평행도 공차는 평행이고 직각도 공차는 직각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행도 공차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평행도 공차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